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대 나온 여자입니다. 사실은 꼭 해보고 싶었던 말 중 하나라 이렇게 제 사연 시작하기 전에 청자님들 재미있으시라 오늘 띄워보았고요. 다들 뭐야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4년제 미대 나온 사람이긴 합니다. 절대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도 알아준다는 서울에 있는 미대 중 한 곳을 졸업한 사람이죠. 한국은 참 뭐라고 할까? 틀에 박힌 생각으로 많이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외국 여행도 자주 가면서 견문을 넓히고 했는데 우리나라만큼 대학의 타이틀이란 것에 목매며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일단 넘어가 보고요. 아무튼 제가 내놓으라 하는 미대를 졸업은 했지만 한 회사에 진득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직과 퇴직을 1년 단위로 반복하며 살았죠. 이게 정말 회사 체질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면 다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의자에 딱 앉기만 해도 마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던 저는 생각한 거죠. 이 회사는 나랑 맞지 않는다. 나랑 맞는 회사를 찾아 나서자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4번째 회사를 퇴사할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죠. 나라는 인간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회사 같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안 맞는 사람이다 하고 말이에요. 이런 고심 끝에 저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꽤나 길었던 회사 생활에 늦게 시작한 미용이었지만 원래도 미용이나 뷰티 이 방면으로는 관심이 많기도 해서 곧잘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미용사 자격증을 수료했어요. 저를 그 비싸다는 미대 4년제 대학을 졸업시켜 놓고 부모님은 뭐라 안 하셨냐고요? 네,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은 노후 준비 다 했다고 저나 언니한테 훗날 매달릴 생각 없으니 제 뜻대로 해보라 하더군요. 물론 언니도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요. 아마 전 이런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미용실과 같이 모든 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고 요즘 붐이라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펌과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을 운영했죠. 요즘 세대들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머리색, 펌이 수시로 바뀌니 유행을 따라 광고를 했죠. 제가 펌과 염색을 주 타깃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이 염색과 펌이 유행하는 곳이 없거든요. 물론 외국 사람들 보면 막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만큼 염색과 펌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돈이 된다 싶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자 싶었던 거예요. 일순 제가 회사를 그냥 때려치우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목표가 이토록 확고했기에 아마 부모님도 저를 응원해 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미용사를 선택한 이유는 별것 없었어요. 일단 미용이라는 것이 시대 흐름만 잘 캐치하고 살면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전문직이었고요. 훗날 로봇이나 지금 유행하는 AI로도 대체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사람들의 니즈를 로봇들이 일일이 판단하고 읽기에는 아직 먼 미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 미용 이쪽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만큼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미용사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월에 매출을 억씩 찍고 나니까요. 오죽했으면 염색 기술 하나만으로도 집을 샀다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어요. 게다가 미용사도 어찌됐든 사 들어가는 직업이잖아요. 제 고집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엄마도 일단 어디 가서 우리 딸 사장이야 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전 솔직히 시작을 좀 크게 하고 싶었어요. 괜찮은 몫이 좋은 자리를 제대로 하나 잡아서 다른 미용사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큰 미용실을 운영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제 사정상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받는다 해도 무리였어요. 사업이라는 게 3번은 망하고 겨우 1번 성공한다고 하니 무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열게 된 것은 일단 작은 가게였습니다. 작지만 전문적으로 시작해보자 마음을 먹은 거였죠. 아무튼 이제 들려드릴 사연에 필요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주 이유인 예비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당시 저는 예비신랑을 만나기도 전에 예비시모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딱히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예비시모라는 사람도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문을 연 미용실 건너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건너편에 떡하니 미용실을 오픈했었기에 사실 친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같은 업종은 이렇게 마주보고 오픈을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사실 이게 큰 문제라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럴 만한 게 오롯이 염색과 펌, 이 2가지에만 집중한 곳에다가 최근 트렌드를 파악해 MZ세대를 타깃으로 했으니 건너편 예비시모 가게에는 거의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찾아가는 손님들이 서로 다른 편이라 정말 서로의 수익과 전혀 상관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예비시모라는 사람이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사소하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미용실 오픈했을 때가 겨울이라 눈이 좀 내리던 날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눈을 치워주시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본인이 치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이 오는 날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손님 맞으러 가게 앞 눈을 치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하루는 요상한 트집을 잡더라고요. 저기요. 어떻게 자기 집 앞만 그렇게 똑 치우고 말아요? 여기 같은 상인의 소속인 거 몰라요? 치우는 김에 여기도 같이 치웠어야지. 네? 제가 왜 거기까지 치워야 해요? 눈은 자기 집 앞 가게 앞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참나.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려서 눈치가 없는 건가? 예비시모는 저보고 어려서 눈치가 없다는 둥, 처음부터 하는 짓이 여우 같았다는 둥 궁시렁궁시렁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말까지 해서 저는 너무 억울했죠. 그래, 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젊은 사장은 어디 상도덕도 없어요? 내 가게가 여기 당신 가게 맞은편에 떡하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같은 미용실을 오픈해? 이거 거의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냐고요? 예비시모의 말이 맞는데 제가 왜 억울하냐고요? 왜냐하면 예비시모가 이 거리에 저와 예비시모 가게밖에 미용실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이 근방에는 제법 많은 미용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냥 5분만 걸어 나가면 사방팔방으로 작은 미용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실제로 전국 미용실 수가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다니 말 다했죠. 그런데 굳이 자기 가게 앞에 제가 문을 열었으니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이 성격 고약한 아줌마 하고 생각을 했죠. 왜? 저는 이때까지도 이 사람이 제 예비시모가 될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앞서도 말했는데 저는 펌 전용 미용실이에요. 찾아오는 고객층도 다를 뿐더러 서비스 받는 객층도 거의 겹칠 일이 없는데 이런 시비를 거니 황당했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니라도 네, 조심할게요 하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모가 상도덕 어쩌고 할 때는 서로 고객 늘어나면 돈도 잘 벌고 좋은 거죠 하면서 능글맞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예비 시모가 제 성질을 박박 긁어대더라고요. 하루는 어쩌다 예비 시모와 대판 싸운 날이 있었는데 예비 시모의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그날은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이 잠시 예비 시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겠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날이었어요. 시모 가게에 머리를 하러 왔는데 예비 시모가 뭐 근처에 놀러 나갔는지 안에 사람이 없다고 잠깐 주차해놓고 저기 시장에 장 좀 봐오겠다고 예비 시모에게는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 말 전해주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는 알겠다 말을 하고 전 다시 제 일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에 돌아온 예비 시모가 대뜸 제 가게 문을 뻥 열더니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가게 앞에 차를 대놓는 걸 보면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가게 앞 아니라고 아주 모른 척하고 있었지? 다짜고짜 들어온 예비 시모에 머리를 하고 있던 고객도 불편한 기색을 비치기에 저는 좋게 좋게 설명했지만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않더군요. 그러니 저도 목소리가 올라갔고 심지어 제 고객이 예비 시모 가게에 머리하러 오신 분 같더라 말을 해도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 보고 당신이랑 저 사장이랑 짜고 나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삿대질까지 했고요. 제 손님에게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목소리 높여 싸우다 저한테 말을 전해달라던 사람이 와서 예비 시모를 찾고 나서야 이 소란이 잠잠해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 내가 저기 차 대고 잠시 시장 간댔는데 못 들었어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어머나, 이 여사님. 아우, 저 차가 이 여사님 차였어요? 아니, 요즘 남의 집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난 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내가 여기 젊은 사장님한테 이야기 전해달라고 했는데 못 들었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미리 말을 했어야지. 여기 이 여사님이 와서 차 좀 대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그러면 저도 여기서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이없는 게 본인이 실수한 걸 알면서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손님도 얼이 빠졌고 이 장면을 제 눈앞에서 보는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턴 이 사람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싶었습니다. 엮여봤자 내가 좋은 꼴은 못 보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예비 시모와 간단하게 만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예비 신랑은 또 어떻게 만나느냐 하고 말이죠. 참 웃기게도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아이러니하게 제 가게를 자주 오던 단골이었습니다. 남자치고는 드물게 주기적으로 와서 펌도 하고 리터치도 받고 거기다 항상 만족한 얼굴로 오늘도 예쁜 머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던 손님이었죠. 사람이 얼굴도 훈훈하고 괜찮은데 성격까지 참 좋았으니 절로 눈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손님과 디자이너 사이로 저와 예비 신랑은 조금씩 친분을 쌓아갔고 머리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의대에 갔다가도 적성에 안 맞는다며 재수까지 해서 공대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게 전문직 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취직 자리 하나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당시가 전국적인 역병 때문에 힘들던 때였으니 취직은 더 어려웠죠. 예비 신랑도 이 흐름엔 이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의대에서 공대까지 다시 들어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군대까지 다녀오고 1살, 2살 나이는 먹어가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노선을 바꿔 현재는 의전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재주가 참 많은 사람이죠. 거기다 지금은 무려 졸업반이라 하더군요. 어쨌든 예비 신랑이 이런 사람인데 사실 예비 신랑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랄지도 모르는 저한테 어느 날 슬쩍 대쉬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비 신랑의 머리를 해주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원래 저는 고객과는 사귀지 않겠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사람이 참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저도 모르게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순간 그런 예비 신랑의 고백에 그냥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예비 신랑이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사귄 지 1년 정도 되던 날까지도 저는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도 딱히 말을 해주지 않았기도 했고요.
제가 예비시모가 예비신랑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1주년 되기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예비신랑이 제가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을 먹겠다면서 가게로 찾아온 날이었죠. 예비신랑이 제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예비시모가 맞은편에서 본 모양이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해서 실루엣이나 보였을까 싶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는 불이 나게 쫓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런 누추한 데는 왜 들어왔담? 하면서 말이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 경우 없는 아줌마의 아들이 예비신랑이라니.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야, 너희들 왜 손잡고 있어? 그 손 당장 못 놔? 얘가 정말 너 대체 뭘 믿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예비시모는 저희가 가게에서 손을 잡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 눈이 돌아가서 난리가 났어요. 물론 놀란 건 저와 예비신랑 역시 매 마찬가지였죠.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당신도 우리 엄마 알고 있었어? 아니, 그보다 엄마 여긴 왜 왔어요? 뭐? 엄마라고? 저분이 자기 어머니셔? 저는 저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거기에 더 놀란 사람은 저희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지금 우리 아들한테 자기라고 한 거야, 아가씨? 세상에 누가 누구더러 자기래? 예비시모는 뒷목 잡는 신용을 하며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하면서 예비신랑을 붙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 녀석 다 키워놨더니 저 불려시 같은 게 내 손님도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가려고 드네. 그리고 이 녀석이 뭐? 당신 자기? 너 미쳤니? 저도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기가 막힌 건 마찬가지인데 충격이란 충격은 본인 혼자서 다 받은 양 구는 예비시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보고 욕을 하는 예비시모의 말에도 대꾸 한번 못하고 얼이 빠져 있었죠. 설마 이렇게 젠틀한 사람의 어머니가 앞집 사람이었다니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예비신랑도 그런 자기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나가자. 당장 나가! 하면서 예비시모를 데리곤 그대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그렇게 예비신랑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예비신랑이 같이 시간을 보내자 했어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서 도저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궁금했어요. 자기 엄마가 미용사인데 왜 저한테 머리를 하러 왔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왜 나한테 머리를 하러 온 거냐 하고 물었더니 글쎄 아들인 예비신랑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실력이 좀 별로라서 머리를 항상 망쳐놓더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은 요즘 애들은 왜 저런 머리를 다 하냐며 스타일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엄청 웃었죠. 그런 사람이 손님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저한테 경계심을 키워온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 뒤로도 예비시모의 행동은 아주 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기 아들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그러는 것 같았죠. 예비시모는 가게 앞 골목도 마치 본인 구역처럼 사용했습니다. 가끔씩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평상까지 펴서는 거기서 드러누워 선풍기를 켜놓고 쉬기도 하고 그 평상에서 손님들하고 수다를 떨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그 평상에서 포많은 손님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질 않나, 심지어 생선까지 구워 먹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행위 자체는 크게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예비시모야 예비시모 나름대로 자기 가게 앞에서 하던 일이었으니 제가 함부로 터치를 하거나 입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 가게는 바로 맞은편인데다가 문까지 유리문이었으니 아무리 문을 닫아놓는다 해도 여러 틈새로 냄새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거기다 저한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주변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특히 동물병원 하시는 분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고기를 또 얌전히 드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주머니 분들이라 그런지 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아주 골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게다가 고기 기름은 그냥 길바닥에다 뿌려버리질 않나 제 두 눈을 의심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비 시모의 옆옆 가게였던 동물병원에 있는 반려동물 친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예비 시모의 이런 행동들이 심해지면서 안 좋은 후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상점과 골목길은 그분들 때문에 늘상 지저분했습니다. 벌레도 들끓어서 손님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저희 가게에서도 인터넷 후기에다가 앞집 냄새 때문에 머리하는 내내 힘들었다는 말들이 종종 있고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였음을 알아도 가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리 좀 잘해주시면 안 되냐. 냄새나는 음식 좀 안 드시면 안 되냐.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예비 시모의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봤지? 저런다니까. 어린 게 아주 대바라졌어. 저런 게 내 아들을 꼬셔서는 참나 원. 왜? 내 의사 아들 말이야. 머리나 만지는 애랑 내 아들이 수준이나 맞니? 아직 의전 다니는 남자친구를 두고 이미 의사라고 지칭하며 단골 손님들과 함께 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디까지 하나 싶었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시몬의 단골 손님이 불쑥 끼어들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시모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오해가 단단히 박혀 있었죠. 이봐요 아가씨. 내가 이 집을 몇 년을 다닌 줄 알아요? 그동안 아가씨같이 그런 말 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이 말이야 마음을 그렇게 쓰면 못 써요 못 써. 다들 너무 황당해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싶어 말이 안 나오던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죠. 저는 예비 시모와 실랑이를 벌일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항의를 하면 저들끼리 저거 쌈 한번 싸주면 조용해질 거다. 안 나눠줘서 배알 꼴려서 저런다면서 깔깔거리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금방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쪽수도 그렇고 아줌마들의 입담을 아직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분명 저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잔뜩 화가 나서 바로 앞집인 저한테도 예비 시모의 가게에 항의를 넣자고 어떤 프린트물까지 출력해와서는 서명해달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상인들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예비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 가게 앞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내 배째라는 듯이 행동했거든요. 자기 상황이 별로 좋지도 못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저를 두고는 예비 시모라는 사람은 오히려 제 경계심을 더 키우는 행동을 했어요. 어떤 말이었냐고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쟨 공부도 못했으니 이런 미용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나 때야 먹고 사는 게 바빴으니 기술이라면 뭐라도 배워야 했지만 요즘은 뭐야? 애들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시대잖아.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이런 미용일을 하고 산담? 본인도 저와 같은 미용사였으면서도 아주 신명나게 미용사라는 일을 까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렇게 상도덕 없이 구는 거 제 부모님은 아나 몰라? 만약 건너편에 미용실이 있다는 거 제 부모님이 알았으면 그대로 가게 문을 열게 했을까? 아니지. 그 자식의 그 어미라고 똑같은 사람이었을지도. 하는데 순간 열이 뻗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제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건 물론이고 저를 아주 기사회생도 불가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자기 아들 자랑은 잊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정작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는 본인이 그렇게 모자라다던 저였으니까요. 나는 의사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지. 제 부모님은 얘가 이딴 미용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랑은 하고 다니겠어? 하면서 제 욕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솔직히 저에 대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고 다니니 이젠 화도 안 나더라고요. 아니, 저도 4년째 내놓으라 할 미대에 나온 사람인데 무슨 공부 타령을 제 앞에서 하냐고요.
참 본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아마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저런 인간이 예비 시모인데 왜 예비 신랑이랑 헤어질 생각을 안 했냐고 말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사람은 저럴지언정 예비 신랑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모가 자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안 볼 사람이 될 거라면서 저한테 저 자세로 결혼하고 싶다 하고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저와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가 이 난리를 부리든지 말든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기에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들이 있진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결혼식 준비에 양가, 인사, 상견례 정도가 다죠. 맞아요. 이 중에서는 저희는 서로 집안에 인사는 하러 가야지 생각했던 찰나였어요. 솔직히 저만 시댁에 가서 인사를 하면 됐죠. 예비 신랑은 이미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한 상태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신랑이 참 예의가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며 이미 저희 사이를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가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상견례 날까지 잡으려고 했죠. 저희가 조금 결혼을 서두르는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곧 의전원을 졸업하게 되는데 그러면 병원 들어가서 인턴 생활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결혼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진다 싶었으니 미리 결혼 준비를 해놓자 싶었거든요. 앞서 제가 말한 사실들 때문에 예비 신랑이 계획이 없이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 같지만 나름 큰 틀은 잡고 계획대로 척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했던 거였죠. 그런데 예비 시모의 뭐라고 할까? 저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온달까요? 제가 결혼만 하면 그냥 대놓고 시집살이를 된통 당할 것 같은 그런 면을 점점 더 드러내니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이 결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저를 엄청 괴롭혔는데 시집 가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하고 예비 신랑에게 말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 결혼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말이에요. 우리 결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당신도 이유는 알 거라고 생각해. 이번만 해도 그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걸 좀 봐.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결혼인데 우리 엄마를 거기서 꺼내는 건 아니잖아. 장모님 장인어른도 나 좋아하시고 우리 결혼하는 거 허락하셨잖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이 친구들을 앞에 두고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거기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배운 것도 없어서 미용이나 하고 다니는 애래.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 욕 보이시더라.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난 절대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하면 내가 더 잘할게. 우리가 엄마한테 당신이 시집살이 하는 일 절대 없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제발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하지 마. 어? 예비 신랑은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제가 결혼을 좀 더 생각해보자는 말 한마디에 저를 정말 사랑했는지 안 된다고 자기 엄마 때문에 절 포기할 수 없다며 매달리며 우는 겁니다. 중간에서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도 예비 시모의 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잘 달래서 시간을 가지자 했죠.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다는 거지. 아무래도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싶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당신도 이해하고 있잖아. 매달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단호하게 예비 신랑을 밀어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두 사람만 아무 문제 없다면 좋은 거 아니냐는 예비 신랑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결혼까지 가는 건 무리라 생각했죠.
물론 저도 예비 신랑과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결국 결혼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부터 예약이 들어와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엄청 화가 난 상태로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너 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랬길래 애가 물 한 모금도 안 먹겠다 그러는데? 예비 신랑과 조금 시간을 가지자 말한 지 한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 때문에 자기 귀한 아들이 지금 말라 비틀어가고 있다며 또 저 때문에 자기랑 아들 사이가 멀어졌다면서 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말을 했죠. 니년 주려고 우리 아들 의사 만든 줄 알아? 니년 온 후로 우리 집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니년 온 뒤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제발 우리 눈앞에서 당장 꺼져.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까진 예비 시모라 참았지만 이제 저도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쌓아둔 말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죠. 저기요 아줌마. 아줌마 실력 영광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손님 없는 건 누구 탓인데 장사 안 되는 걸 왜 남 탓을 하고 그래요? 뭐라고? 아줌마? 너 지금 시어미한테 아줌마라 그랬니? 참나. 언제는 자기 아들 나한테 못 준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시어머니 행세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줌마 똥손이라고 이 동네에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뭘 숨기려 그래요? 잘못도 없는 사람 붙잡고 무슨 난리야 이게? 별꼴이야. 뭐? 너 인연이 뭘 잘못 먹었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솔직하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줌마 가게는 잘 된 적도 없는데 왜 자꾸만 저희 가게 찾아와서 제 탓을 하세요? 저도 다 알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죠.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매달리는 사람은 바로 아줌마가 그렇게 마지못해 아끼는 당신 아들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필요 없다 싶어서 입 밖으로 다 내뱉었죠. 그러니까 아주 저를 미친년이라면서 가게 안에서 발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맞는 말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말이에요. 머리하는 기계들 중에는요. 제법 값 나가는 물건도 많고 험하게 다루면 위험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화를 참을 필요도 없었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도 제 편 하나 더 하자 싶어서 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꺼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줌마예요. 어디 우리 언니 보고 그 주둥이 잘 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비 시모는 그런 저를 보고 어린 것이 싹퉁바가지 없다 하면서 예의를 밥 말아 먹었냐는 둥 아주 험한 말을 했지만 저는 욕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싶어 끝까지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언니를 보고 예비 시모는 아주 사색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언니는 말이죠. 잘 나가는 변호사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예비 시모 가게가 있는 건물을 샀는데 저는 언니를 불렀다 했는데 본인 상가 건물주가 눈앞에 있으니 아마 놀랄 노자였겠죠. 게다가 저는 시모 가게가 있는 1층 상가의 상가 주인이 될 예정이었어요. 건물주이던 언니가 어차피 지금 제 가게랑 상가가 가까우니 건물 관리도 할 겸 1층 상가를 저보고 사서 관리하면 어떻겠냐 했거든요. 좋은 가격에 준다고. 이건 사실 제가 미용실을 열겠다 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냥 가족들 도움 없이 저 스스로 성공해보고 싶다 싶어서 자리를 정한 게 또 우연히 언니 건물 건너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예비 시모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언니가 예비 시모가 장사가 안 된다면서 벌써 2달째 월세가 밀렸는데 짜증난다며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골칫덩어리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월세를 못 내겠다고.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아니, 사람이 왜 그러고 사는 거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거기다 장사도 안 된다는 사람이 1층 가게 앞에 자기는 미용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연관도 없는 온갖 화분들을 질비해놓고 키우니 거기서 벌레가 꼬이고
그래서 근처 다른 상가 사람들이 벌레 생기니까 화분 좀 치워달라고 해도 아주 사냥개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우고, 거기다 저번처럼 자기 앞에 주차라도 잠시 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건 부지기수. 매일같이 왜 여기에 차 대냐고 매번 시비가 붙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고기 생선 냄새까지 아주 악명이 높았죠. 이제부터 여기 제 동생이 1층 상가 주인이 될 텐데 앞으로는 제 동생이랑 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아휴, 지긋지긋해. 언니의 이런 말에 저를 보던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의 건물주,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언니에서 저로 바뀌게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상황 파악이 끝난 예비 시모는 언니의 말이 끝나고 자리를 뜨자마자 저한테 바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한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왜요? 뭐 알고 계셨으면 아예 지금처럼 넙죽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 기세였나요? 아니겠죠. 그냥 기세등등했겠지. 본인 아들 병원 이 상가에 내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 속을 모를 줄 알았나요? 아마 제 말이 100번 옳았을 겁니다. 이 예비 시모라는 사람은 제가 말한 대로 하고도 추리가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렇듯 차가운 태도로 예비 시모를 대하자 이제는 예비 신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동정표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랑 결혼도 하는데 어떻게 이번 일은 좋게 넘어가자꾸나. 아니 왜 시어머니 사랑은 며느리라고 하잖니?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시고요. 일단 언니 말대로 밀린 월세부터 어떻게 해결 좀 하시죠. 저는 아줌마처럼 월세 밀리고 관리비도 안 내는 사람한테는 세놓을 생각이 일절 없거든요. 아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월세는 어떻게든 이번 달 내로 마련해보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래. 장사가 좀 잘 돼야 월세도 내는 거지. 공과금도 지금 겨우 내는데 어떻게 월세까지 낸다 그러니? 밀린 월세 이번 달 내로 주겠다면서 당장은 좀 봐달라 싹싹 비는데 어림없는 소리죠. 제가 그 가게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이 돼도 이 사람은 절대 밀린 월세 한 번에 갚을 사람이 아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예비 시모의 미용실이 잘 안 된다고는 하나 예비 시모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미용실을 한 사람이니 단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실력과 상관이 없이요. 왜 안 그러면 자기 가게 앞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같이 어울리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잠깐 자리 비운 것만 봐도 그렇고 툭 하면 가게 문을 닫고 놀러 가고 무슨 요즘에 어른들 사이에서 옥반지인가 뭔지가 유행한다면서 저기 사거리에 있는 보석상에서 옥반지를 사기도 하고 심지어 상인의 나들이는 꼭 참석하고 놀러 다니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월세 낼 돈이 없다라. 청자님들은 어떻게 저희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언니가 이런 사람의 뭘 믿고 지금까지 가게세를 놔주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게다가 예비 시모의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언니 이전의 건물주와는 어떻게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월세를 상습적으로 밀려도 어떻게 하하호호하며 넘어가곤 했다네요. 그래서 언니도 처음엔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전혀 모르고 건물을 매입했다 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애초에 쫓아내고 임대업을 시작했겠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있으면서 각종 공과금 내는 것을 엄청 아까워하며 최대한 미루고는 놀 거 다 놀고 살 거 다 사다가 마지못해 딱지 좀 붙이러 갑니다 하면 부랴부랴 내는 사람. 예비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본인 사정을 좀 봐달라? 웃기는 소리죠. 그나마도 언니가 일이 바쁘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진 좋게 봐줘서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지 자꾸 봐주니 이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왜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비 시모도 이제 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죠. 상가주택 임차인으로 우리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말할게요. 그냥 가게 정리하세요. 어차피 아줌마 지금 그 건물 월세 이번 달 안으로 제대로 낼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든 정리해서 월세 마련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가게 빼란 소리만은 하지 마라. 마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님을 지금까지 어른 대접하느라 많이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절 아주 우습게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지경이 된 마당에도 저한테 반말까지 쓰시는 걸 보면 제 말에 당황한 예비 시모는 상가주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자세로 굽신거리며 다가왔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갈 대로 돌아가 버린 상황.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봤자 이미 마음을 정한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정리하세요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예비 시모가 정리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해줬죠. 방금 집어던진 기계들도 다 물어낼 준비하시고요. 참! 아침 예약 손님도 왔다가 아줌마 보고는 그냥 가셨으니 아줌마가 알아서 책임지세요. 안 그러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이 정도 했으면 사람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요. 이 예비 시모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고요? 처음에는 제가 말했던 기기들 비용을 전혀 안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어라 싶었습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일 텐데 갚아야 할 마땅한 것들을 안 갚는다? 그래서 전 제가 했던 말대로 당장에 영업방해로 예비시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는 예비시모에서 아줌마가 되어버린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게로 찾아오더니 합의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어찌 시엠이 될 사람을 이리 고소를 해. 제발 우리 합의로 끝내자. 제발 건물주님, 저 가게 빼면 월세 절대 감당 못 해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제 물건을 망가뜨리고 도망치려고 하세요? 고소 취하, 합의, 전 절대 못 해드립니다. 망가진 제 물건 다 물어주시기 전까진요. 그리고 가게 정리 똑바로 다 하세요. 한 푼 없이 쫓아내기 전에. 예비시모는 저한테 빌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타깃을 바꿔서 예비신랑에게도 이 일들을 말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시댁에서 예비시부와 예비신랑에게 한 소리 단단히 들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듣자 하니 예비시부도 예비시모 때문에 다른 상인분들에게 뒤에서 아쉬운 소리를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창피하니 슬슬 가게 정리하고 다른 거 해보면 어떠냐는 말을 하시곤 했다네요. 예비신랑도 예비시부와 입장은 같았습니다. 제가 좀 강경하게 나오긴 해도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 일이고 본인 어머니의 잘못이니 제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예비시모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니 노선을 바꿔선 같은 업계 사람이니 본인이 대선배님 아니냐, 선배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괘씸하다 싶어 합의 안 해줄까도 싶었는데 제가 예비신랑과 헤어질 마음은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합의하고 고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가 호구 같았지만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평생에 있을 제 짝을 잃을 순 없었어요. 다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아무튼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언니한테 완전히 1층을 샀고요. 상가 주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에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시댁에서 결국은 예비시모 보고 가게를 당장 빼라고 했는지 예비시모가 본인 가게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예비시모를 무시한 채 상인들이랑 인사를 했고요. 주변 상인들이 드디어 저 아줌마 가게 정리하냐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쉽긴 하겠지만 저 사람 진작에 가게 뺐어야 했어. 젊은 사람이 잘 생각했네. 이러면서 은근히 예비시모가 나가는 걸 반기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시모는 시댁에서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얌전하게 사는 중이에요. 거기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가게를 잃은 시몬 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평소에 저한테 못살게 굴었던 게 제 솜씨가 좋다면서 그러니까 심술이 나서 그런 거라 하네요.
본인은 점점 트렌드를 못 따라가니 뒤떨어지는 느낌이었다나요? 그걸 받아들이기엔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더군요. 제 가게에서 이것저것 요즘 트렌드를 배우시고는 세상 참 많이 달라졌네. 예전엔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던 것들인데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좀 갑니다. 남편과 결혼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와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저희 집안에선 저런 미친 여자 있는데 내 딸 못 보낸다 난리가 났고요. 남편은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곤 따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하겠습니다 말했어요. 사실 제 부모님은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은 보기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저도 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정식으로 상견례 날을 잡을 수 있었죠. 상견례 날에는 시부도 나서서 부모님께 집사람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시모는 뭐 이 일을 저지른 당사자니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 있었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시모도 조금 긴장이 풀어졌는지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왕 결혼하기로 했고 이제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 척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편은 현재 인턴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전하고 달리 가게가 잘 나가는 중이라 집안일을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삐 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희 사정을 대신해 시모가 가끔이지만 저희 집 청소와 집안일 전반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저한테 잘못한 일도 있고 시댁에서 시부 눈치 때문에 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요. 저는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직업으로 귀천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이야 어찌됐건 사는 것만 잘 살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청자님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너무 나눠서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면서 살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길어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